지난해보다 9일가량 늦은 첫눈이 역대급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11월에 서울에 20cm 넘는 눈이 내린 건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폭설이 예고됐는데요.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은 기상재난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이렇게 서울에 많이 내린 게 117년 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117년 만이라는 말은 기상 관측 이래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11월에 내린 이 많은 눈을 처음 보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놀라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이 대설 경보가 내려진 것도 2010년 이후 14년 만인데 2010년 당시 1월 4일에 적설량이 한 25cm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큰 눈이 내린 건 그러니까 이번이 좀 처음인 셈이고요. 사실 좀 이례적인 이런 날씨가 올해 봄과 또 가을에 계속 좀 되고 있고 또 여름철에도 역시 계속 됐고요. 최근 그동안 이 가을철 기온이 좀 예년보다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이 해수면 온도도 무척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이 찬 공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대기가 좀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좀 적설량이 좀 출근길을 즈음해서 서울 등 내륙으로 20cm가 오늘 아침에 넘었고 지금 현재 적설량의 경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서울이 26.7cm 그리고 강원도 평창 쪽을 해서도 24cm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안이 아니라 내륙 쪽으로 눈의 양이 더 많은 양이 지금 집계가 되는 거는 바람 방향이 그 원인에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남하게 되면은 그 해기차, 그 기온차에 의해서 서해안 쪽으로 눈구름이 보통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다소 좀 이례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좀 더 강했거든요. 이 때문에 서해안보다 내륙 깊숙이 눈구름이 더 유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람 방향과 눈구름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름이 눈구름 그리고 화살표가 바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상황인데 제가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눈구름이 이 서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구름이 서해안에서 지금 오늘 아침 내륙 쪽으로 더 유입이 됐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 상황으로 지금 더 간다면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오늘 밤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 밤에 자, 서해안에서 지금 내륙 쪽으로 구름이 더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밤에도 경기 남부와 또 서울 쪽으로 눈구름이 지금 25cm 이상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금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오늘 밤 사이에 눈의 양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색으로 지금 눈구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밤 사이에 눈이 얼마나 더 예보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남과 그 서해안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쪽을 해서도 25cm 이상의 눈이 예고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 쪽도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예보된 만큼의 많은 눈이 그대로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온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특보 상황을 좀 보시면 네, 지금 서울 경기 쪽으로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 남동부 쪽, 아까 지금 보셨지만 경기 남부 쪽으로 눈구름이 밤사이 더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역으로 대설 경보가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 쪽으로 눈구름의 띠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보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설 경보가 20cm 이상이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설주의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속해서 좀 오늘 밤 사이에 한 번 더 고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는 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눈이 습설이라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눈이 왜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겁니까?
네, 일단 좀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만 현재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무척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북쪽에서 북극 한기를 동반한 무척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남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공기의 차가 무척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강한 눈구름이 이 해상에서부터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습기를 머금은 그 눈구름이 더 내륙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 위에 김이 서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바다 위를 지날 때 눈구름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호수 효과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예. 이 차가운 공기가 이 북서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보통 서해안, 그러니까 충남 서해안이나 호남 서해안 쪽으로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찬 공기가 북동쪽에서 남하하게 되면 보통 서해안 북서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서해안, 그리고 북동쪽으로 남하하게 되면은 영동 지방에 눈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겨울철 이 서해안과 동해안 이 두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습기가 많은 눈은 무게가 건설보다 2배나 3배 이상 무거운 수준에 달합니다. 보통 가로 세로 1m의 면적에서 습설의 무게가 300km 정도, 그러니까 건설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이 좀 화면을 보시면 가로 10m 그리고 세로 한 20m, 10m, 20m의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50cm 정도의 눈이 쌓였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무게가 30톤에 달하고요. 예. 트럭의 경우는 15톤 트럭 2대, 그리고 전봇대 30조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2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 무게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 무게를 생각만 하더라도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무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 습기를 머금은 습설 걱정입니다. 내륙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이 이 습설, 그러니까 보통 서해안과 동해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한 대비를 평소에도 철저히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예. 이 서울 등 내륙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같이 습설이 내륙으로 많이 내리게 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이 찬 공기가 이 북서풍이 아니라 이 서풍 계열이 더 강화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기압골이 동반되면서 눈구름이 더 내륙으로 유입이 됐고요. 보통은 이 대륙 고기압의 경우가 이 3, 4일을 영향을 주다가 대륙 고기압이 약화하고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서해안의 눈이 내륙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연구진에 의해서 올해는 온난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대륙 고기압이 좀 발달을 해서 추위가 오더라도 좀 일찍 변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이 서해안 지역의 눈이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작부터 또 눈이 내륙으로 좀 유입이 됐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내륙의 눈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눈도 눈인데 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더라고요. 또 네네. 우박도 내린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리포트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서 시청자 제보 영향을 좀 그 영상을 좀 담았었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강풍과 함께 우박 영상이 이 YTN에 제보가 됐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 그렇군요. 네, 예. 인데요. 일산 고양시랑 강원 등에서 이제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측이 됐었는데 바람이 어제 초속 30m 안팎으로 좀 태풍급 강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해안은 물론 내륙 곳곳에 강풍특보가 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유지가 됐고요. 그런데 11월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게 무척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기상 예보관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이런 우박을 보는 게 이제 30년 넘는 그런 예보 생활 중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남쪽으로는 좀 온화한 공기가 좀 자리를 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좀 남한 사이에서 온도 차이가 무척 크게 났었고요. 그리고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바람이 강해지면서 우박이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해상과 내륙으로 좀 바람이 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이
특보 수준의 그 높은 파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충청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 쪽으로 초속 15m 이상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밤 사이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습설의 양도 많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온도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눈도 눈이지만 지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영하 2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레는 금요일이죠.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가 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도 좀 문제인데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봐도 다음 주 초반에 좀 눈비가 좀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기온이 오르지만 이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좀 계속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하권 추위가 기간으로 따지면 열흘 정도 좀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면 내린 눈이 계속해서 빙판길로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겨울 근데 포근하다고 전망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3개월 예보가 지난 22일 날 전망이 됐었는데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일단 올 겨울, 그러니까 이번 겨울 예년보다 좀 포근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다만 12월에는 주기적으로 좀 한기가 남아하면서 좀 기온 변동폭이 큰 그런 겨울이 될 거다라고 예보를 했었고 예. 초반 추위 그리고 3주차쯤 북쪽 한기가 좀 남아하면서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고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온 변동폭이 좀 큰 상황에서 기상청도 1개월 이 단기 예보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지난 가을처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온화하지만 이 조금만 한기가 내려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온화한 상태에서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눈구름이 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겠고 지금처럼 또 양이 늘어나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이례적인 우박이나 강풍이 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악기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겨울은 온난화와 또 라니냐가 좀 겹치는 좀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라니냐는 초반 추위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고요. 온난화는 해수면의 기온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두 효과가 더해져서 기온 변동폭이 큰 그런 겨울이 될 걸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하는 그 기간이 이 추울 때는 좀 길게 춥고 또 온화할 때는 좀 길게 좀 온화한 그런 그 주기가 긴 겨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사만사오는 옛말이 된 것 같고요. 네네. 날씨 변화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참 걱정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좀 특이한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최근 세계 기상 기후에서 이제 전망한 그런 예측을 보면 예. 이미 지구 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상태고요. 또 한반도 기온은 이 세계의 그런 그 기온의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가파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그 지금 해수면 온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의 그 해수면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최근 세계 기준치의 2.5배 수준으로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좀 태풍이 북상하진 않았지만 올해 11월에 그 먼 남해상에서 태풍이 동시에 4개가 발생해서 좀 북상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좀 다량 유입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가을철에 그 열대야 현상도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한 국내 과학자가 최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그 상승치를 본인도 이제 상상하지 못했다. 정말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반도 기후 변화 폭을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시죠. 그래픽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한반도 예. 바다의 수치인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지금 최근으로 갈수록 그래픽 변화 폭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지금 2.5배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의 한반도 수치를 볼 수 있는 태평양 10년 변동 주기라고 POD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게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수십 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주기가 지금 음해 상태일 경우에 이제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주기가 10년 정도 음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해 상태일 경우에 한반도 주변에 고수온이 절정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절정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게 10년, 20년 주기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양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수온 절정인 상태에서 기후변화가 지금 심하게 올해 나타났거든요. 정말 역대 최고치가 올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죠. 예. 그런데 이게 1, 2년 사이에 양의 패턴으로 돌아가면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변동이기 때문에 양의 패턴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40년쯤에는 음의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 40년쯤에는 기후변화가 더 심하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지금 역대급의 기후 변화들이 이 10년, 20년 뒤에 올 기후 재난에 좀 예고편이 되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은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